근데 항상 이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조디 포스터 나온 영화가 있어요. 콘택트라고. 보신 적 있어요? 나이대가 또. 모르십니까? 아. 조디 포스터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은데. 97년도 영화네요. 20년. 그러니까 그게 뭐지? 인터스텔라랑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이 콘택트에서 마지막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조디 포스터가 여기서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우주 생명체랑 컨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기서 시그널을 어디서 외계에서 시그널이 오는데, 이 시그널을 보니까 프라임 넘버 소수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프라임 넘버를 아는 생명체라는 건 지적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주인이 있구나,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수학의 정석에 처음에 배운 게 뭡니까? 집합과 연산기호와 열려있다 닫혀있다잖아요. 여기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를 이해하려면 그걸 이해해야 되거든. 이 연산과 이 닫혀있다 열려있다에 대해서. 나 이걸 깨닫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대학 때 과외하러 가가지고 애들한테 집합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 와, 선생님 감동적이다.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 선생님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배우는가에 막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번 수능에서는 집합 문제가 2문제 나오기를 기다려라, 막 이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책임한 선생님이시죠. 아무튼 근데 이 소수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1 이외에는 약수가 없는, 네? 약수가 없는 숫자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고? 왜 아름답습니까? 이거의 비밀이 되게 많잖아요. 우주하고 지구하고의 그 다른 별하고의 거리도 소수로 이렇게 돼 있다. 진짜? 네. 대박. 그럼 지구하고 떨어진 거리 이런 것들. 그 숫자 다음 번째 제일 큰 소수를 찾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소수 보면 예를 들어서 2, 3, 5, 7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소수가 나타내는 게 그 대표적인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 시스템의 엔티티는 항상 이 소수들에 의해서 모델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의 핵심은 모델링에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현재 있는 문제를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로 옮긴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모델링 할 때 항상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 이 멤버의 개수와 이 멤버들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 도메인에 있는 걸 이쪽으로 딱 옮겨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풀어. 그 다음에 결과값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 그렇게 문제를 많이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수가 그 현실 세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에 내가 관찰해봤는데 이 문제는 참여한 엔티티가 5개고 이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 그러면 5라는 숫자로 정의하는 하나의 집합을 놔두고 이 집합 안에서 문제를 풀어서 결과를 내면은 그 멤버를 찾았을 때 값이 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을 매핑을 해가지고 풀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수가 저 수의 세계 보다 깜짝 놀랐잖아요. 아무튼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퀀텀 컴퓨팅이 그거를 쉽게 풀어요. 손인수분해를. 지금 있는 컴퓨터보다도. 그러니까 그거를 뭐 키 인버팅이라 부르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디지털 체계에서 어떤 비트 스트링이 있을 텐데, 그게 키 값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어딘가로 잘 인버팅 해가지고 뭐 하는다는 뭐 그런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쪽 분야의 전문 용어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퀀텀 컴퓨팅은 요 공기키 암호 체계에서 연산을 아무튼 현재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기존에 무수히 해가 많아서 풀기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순위가 풀어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암호 체계가 망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컴퓨팅이 대중화되는 시대에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암호 체계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지금 암호 체계는 그때 가면 무너지겠지만 그 상황에서 만든 암호 체계를 또 만들면 되니까 우리에겐 좋은 거다. 업그레이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무슨 새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거다. 그래서 계속 컴퓨팅을 발전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AI가 발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컴퓨터 대신해주면 이제 저희가 직장을 잃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건 아주 먼 미래 일이니까. 아무튼 availability 이거는 민우 씨가 하셨네? 네, 제가 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어베일러빌리티 이거 가용성이란 서버와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의 어떤 정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정도, 이걸 말하는 어떤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떤 율, 이게 몇 퍼센트 우리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베일러빌리티를 구하는 공식이 작동이 되는 시간하고 총 사용 시간에서 작동이 되는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죠. 그래서 이게 1이 되면은 정말 완벽하게 항상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분이라도 멈췄다. 그럼 이제 그 시간만큼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어베일러빌리티가 높다, 이거를 HA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이게 가용성이 높다, 그래서 고가용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전에 배웠던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의 아마존 웹 서비스가 99.95%를 보증한대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4.38시간 밖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타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이 4.38시간 동안은 정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네, 아마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장애 같은 거는 저희가 환불 받을 수 없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99.95요? HL. 99.95%요?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같긴 한데. 다른 서비스들 중에서 99.95는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뭐 예를 KT 클라우드 막 이런 다른 데는 99 정도. 그런 거 예를 들면 딴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99.95는 심리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데 딴 것들의 평균이 95일도 있고 50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딴 것들의 평균이 50이면 무지무지하게 높은 거지만 very high availability지만 딴 것들이 뭐 92, 93이에요. 하이 availability니까. 그 시큐리티 컨셉에 이 가용성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게 어떤 연관? 관련?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 민우 씨가 이제 요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이해가 확 되잖아요. 전체 내가 쓰는 시간 중에 장애난 시간을 빼고 잘 쓴 시간을 퍼센티지를 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과 쪽 사람들한테는 확 와닿는 구체적인 것인데, 그 시큐리티 세계는 어베일러빌리티는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인 게 아니에요. 개념적인 거예요. 잘 돌아갈 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제너럴한 그런 얘기이고, 지금 민우 씨가 얘기한 거는 이거는 이제 시스템 운영자들 수준에서의 논의하는 거예요. 심지어 HA라는 용어는 지금 여기서 HA를 이렇게 99.95면 엄청 좋은 거거든요. 표현을 했는데 흔히 네트워크 가이드, 네트워크 분야에 일하시는 사람한테 HA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툭 치면 액티브 스탠바이. 네. 이중화해야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이중화하는 거를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 사이트에 나갔어. 그래서 너희 제품 HA 보장돼? 그럼요. 그래? 그러면 액티브 장비에서 스탠바이 장비로 트랜지션 하는데 몇 초 걸려? 이런 거 물어본다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근데 거기서 어베일러빌리티 개념은 더 큰 개념이죠.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그 사람은 그쪽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중화가 되느냐. 이중화 됐을 때 장애가 나면은 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장비가 언제 얘가 액티브로 탁 바뀌면서 나를 대신해 주느냐. 그 시간만큼이 다운타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퍼센티지로 안 물어보죠. 그 사람은 다운타임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걸 다운타임이라고도 부르지도 않아. 그 사람. 트랜지션 타임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죠. 혹은 뭐라 그러지? fail over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쪽 장애가 나면 이쪽 넘어간다. 그래서 fail over가 얼마 만에 돼? 몇 마이크로 세카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미치지. 그래서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아무튼 네트워크 분야에서 뭔가 운영하는 사람은 그거를 HA라고 하면 액티브 스탠바이 같은 이중화를 생각을 하고요.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IDC를 운영하는 사람,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거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요걸 얘기하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SLA는 이런 퍼센티지로 있는 거지. 근데 아까 말씀 어베일러빌리티는 이제 큰 개념으로 사람들이 못 쓰면 안 되고 계속 아무튼 잘 쓰게 해줘야 된다 라는 의미로 그냥 쓰이는 용어고. 그래서 99.95는 굉장히 높은 거고 거의 뭐 저 정도 제공한다 그러면 거의 뭐 세계 인류급인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브릭도 4시간까지 장애 나는 거는 디펜스가 가능하다. 왜냐면 내년에 또 장애 나면 되니까. 그러면 0. 아마존만 수준의 서비스 해주는 거지. 4시간까지는. 근데 4시간 장애가 났는데 오늘 또 장애가 나면 이제 망한 거지. 은행 업무가 우리 월요일 밤 12시부터 1시까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 1시간을 하면은 99.4 정도. 은행 시스템. 네, 일주일 168시간인데 1시간 멈추면 99.4 정도. 아, 그럼 굉장히 불편하네. 그것도 불편하잖아. 그렇죠. 네, 새벽 1시, 12시부터 1시. 내가 뭔가 꼭 특별하게 돈 찾을 일이 생기면 정비 시간이잖아. 왜 그럴까? 그게 불편하던데. 그럼 저게 99.9가 별로 안 높네. 99.9가 더 높은 거죠. 은행이 99. 근데 이제 그렇죠. 높은 건데 은행이랑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닌데. 그래서 저 클라우드 브릭 SLA 만들 때 그 정태준 부사장하고 그 얘기 했었거든요. 4시간 장애나 되네. 껌이네. 그런데 다른 그 호스팅 업체를 만났더니 그건 꿈의 뭐 가용성이다.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3중화 돼 있대요. AWS.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3중화 돼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3카피가 기본이라고. 어디가요? AWS. 응? 아마존. 네. 인티그리티. 무결성, 뭐 정확성, 완전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뭐 변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원본이랑 사본이랑 비교를 해서 뭐 변경 위조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뭐라고 생각하지? 지난번에 단어 얘기할 때부터 어려운 줄 알았어. 그럼 혜영 씨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우리가 시큐리티에 사묘사 할 때 인티그리티랑 네. 그다음에 인크립션 테크놀로지 크립토그래피가 주는 그 펑션으로서 인티그리티가 조금 다르다. 그 차이는 누가 설명 그 차이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여기 밑에 있는 그러니까 시큐리티에서 인티그리티는 지난 시간에 정광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때타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다시 말해서 뭐 공격에도 이렇게 뭐랄까 방어력이 있고 변조도 되지 않고 요가 원래 그 의도대로 잘 있는 거, 이게 인티그리티, 시큐리티에서 얘기하는 인티그리티고, 이제 그 인크립션을 이용해서, 인크립션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인티그리티 보장한다는 건 요 의미겠죠. 네. 여기 변질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 데이터가 안 바뀌게 하는 거. 겠죠? 사실 이게 한글이랑 영어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인티그리티를